저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아이고, 떨리네. 일기장을 몰래 훔쳐봤는데, 10월 12일자 일기로 나에게 있어서 엄마랑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 해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 엄마는 정말 싫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네. 그래, 어떻게 하면 아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남의 일기장은 안 봐야 됩니다. 안 봤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또 질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네, 고1 때 자퇴 후 탈선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9살인 아들은 고1 때 자퇴 후 오토바이 절도로 소년원을 2번 갔다 오고, 현재는 3개월 전 가출 후 보호관찰 불해인으로 이행 불찰로 소년원에 한 달 동안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와는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 않지만 꼭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에게 돈도 수시로 빌리고 갚지도 못해서 숨어 있다가 겨우 알바해서 갚고요. 저는 가출 이후 금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다른 문제로 돈을 갚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20살이 되는 이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살이 되면 성인이잖아요. 네.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20살이 됐으니까 내 의무는 다 했다. 내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네 인생 네 살고, 나도 내 인생 살겠다. 이렇게 이제 절교를, 헤어짐을 선언하는 게 좋죠. 그래서 지가 알아서 살도록. 네가 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내 아들이라는 걸 떠나서 생각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처벌 안 받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벌 받아야 되잖아, 그죠? 네. 남을 때렸으면 처벌 받아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돈을 주고 빼내고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과보를 자기가 받아야지. 그래야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부모가 대신해 주면 걔는 그 행위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는 그게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 같지만은 그런 부모들 때문에 결국은 더 나빠진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거를 가슴 아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을 처벌 안 하는 게 좋겠다. 내 아들을 겪어보니 처벌 안 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사회 운동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처벌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남이 만약에 그랬을 때는 조금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내 아들은 처벌 안 받아야 된다 이러면 이게 모순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정의를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 아들이라도 내 남편이라도 이 문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그러나 내 아들이니까 면회는 가져야 되겠죠. 시간 난 면회를 가지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 아들이고 내 남편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면회는 가지고 그러나 그 사회적 법 절차를 자꾸 어떻게 법에 벗어나는 일. 그러니까 적당하게 부모가 해주면 이 절차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뭐 그런 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면 되지만은 그걸 뭐 가슴 아파하고 뭐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계속 하니까 그게 너무 알만한 나이에 계속 똑같은 일을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를. 그 자기가 말을 해가지고 그게 고쳐질 수 있었으면 벌써 고쳤지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그것은 안타깝지만은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얘기한다고 바뀔 것 같으면 자기가 얘기 한두 번 했겠어요?
자기가 얘기가 될 것 같으면 나한테 물었겠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식을 냉정하게 그만두라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이 얘기만 들으면 오해하거든요. 바로 나한테 묻는다는 거는 할 만큼 해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만큼 해도 안 되니까 나한테 물었잖아. 그죠? 그럼 스님 뭐라 그럴까?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하겠지. 왜? 해봐도 안 되니까. 해봐도 안 되는 걸 계속하는 건 바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안타까워도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자가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 못하는 어떤 충동장애 같은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줄 수 있다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그런 자기가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충동장애가 있다면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면 치료받도록 해주는 것은 저는 부모로서 또는 우리가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해줄 수 있다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그거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검사하고 왜냐하면 본인은 잘 모르니까 어리니까 그래서 엄마가 그거를 검사를 한번 해서 이렇게 의사가 어떤 약 처방을 해주고 거나 하면 먹어보면 진정이 되면 좀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상이 없다 할 때는 더 이상 남의 인생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이라도. 옛날에 우리는 안 그랬어요. 자식은 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살할 때 어린 자식 데리고 같이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말 안 되면 때리죠. 근데 요즘 어린애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아동학대죄로 부모라도 대반 잡혀갑니다. 옛날에는 뭐 마누라도 말 안 듣면 지 마누라고 때리고 이웃집에서 아무도 보고도 안타까워도 관심 못하죠. 자기 자식 자기 마누라 때린다고. 근데 요즘 다 가정폭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려서 하는 거예요. 인생을 끌려다니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끌려다니면서 사나 자식한테 끌려다니면서 사나 남편한테 끌려다니면서 사나 주인한테 끌려다니면서 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들 노예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인이라면 몇 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 끌려다니는 걸 막아야 놔야지. 부처님이 가르치면 자유인이 되라고 가르치지 노예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식이 30이 돼도 내 말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엄마 말만 듣는 자식이다. 엄마 입장에선 좋죠. 엄마의 노예니까. 근데 만약 아들이 결혼했다면 그 부인 입장에서 엄마는 뭐예요? 저 남편은 뭐예요? 마마보이잖아. 자기 결정권이 없고 그저 엄마 시킨 대로 한다. 그럼 그런 인간하고 누가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부모가 자식을 원한다면 자식이 자유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 경우에는 비록 이런 범죄 행위가 있으니까 안타깝긴 해요. 그거 안타까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벌써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부모 손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걸 놓으면 나라도 애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도 행복하게 살고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데 그게 연연하면 애도 그 짓을 계속하고 나는 계속 괴롭고 그 둘이 괴로운 게 나아요? 하나 괴로운 게 나아요? 계산을 해봐도.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주식이 지금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손해를 났더라도 지금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지. 손해 난데 어떻게 파나? 이러면 손해가 더 나는 거예요. 더 손해 날 것 같다 하면 지금 딱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2,000원 손해봤다가 아니라 5,000원 손해볼 거를 2,000원 손해봤으면 3,000원 번 거예요. 생각을 이렇게 해야 이게 탁 필요할 때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벌려고 샀는데 손해 났다 이러면 못 팔죠. 그럼 손해가 계속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기다리다가 꽁지에 가서 저기 뭐 꼭대기 가서 싸가지고 기다리다가 계곡에 가서 파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는 팔고 꼭대기 가서는 싸고 맨날 이래가지고 손해를 보죠. 그런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딱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는 것, 전문가의 진찰을 받는 것, 그것이 병으로 만약에 진단이 된다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약 먹고 치료받으면 그 충동적 행동을 안 하게 되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할 필요 없이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벌을 주고 아무리 부모가 설득을 하고 도와줘도 그 충동이 일어나면 그런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하고 그늘이지면 곰팡이가 피는 거고 햇빛이 들어오고 건조하면 곰팡이가 사라지는 거지. 닦아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런 것처럼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는 거 좋겠다. 맞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내가 도울 줄 일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나라도 행복하게 살자.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돼.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말해도 자식까지 부모는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는 전생의 원수지간이 부모 자식이 된다. 전생의 원수지간이 부부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원수지간이라 그래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부라든지 부모 자식이라는 거는 어떤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정에 끄달려가. 그래서 늘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는 거예요. 저는 주위에서 그냥 그래도 부모가 돼가지고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마음 한켠으로 조금 내가 잘못 생각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오늘 스님 말씀을 듣고 조금 마음의 짐을 많이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주위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면 애가 별 바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말해봐라. 그래야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스님 볼 때는 엄마가 비미했겠냐, 몇 번을 했겠냐. 그래도 안 바뀌었다면 괴롭기만 하고 효과는 없다면 포기해라 이런 얘기예요. 내버려둬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둘 다 괴로운 것보다는 하나라도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 자식이 물에 빠졌어. 엄마 건지러 들어가서. 근데 건져내오면 다행인데 애 건질래다 나도 죽어.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냐고 둘이 같이 빠져 죽는 게 좋아요. 나라도 살아나오는 게 좋아요. 나라도 살아나오는 게 좋다 해서 살아나오면 온 동네 사람이 다 욕하지. 자식 죽이고 지만 나왔다고. 근데 둘이 다 죽으면 뭐가 좋아요? 하나라도 사는 게 낫지. 건질 수 있는데 포기했다 이러면 욕을 얻어먹지. 그러니까 나라도 살아야 뭐 시체라도 건져가지고 장례라도 치러줄 거 아니에요. 둘 다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 그 세상 사람 얘기 너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지일이 아니니까 그냥 하는 얘기들이. 그런 자식을 가진 엄마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식이 뭐 문제가 있었다고 엄마가 내 불행하게 살아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자식을 둔 부모도 그런 남편을 둔 여자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저는 2달 전에 제대한 아들이 있습니다. 네. 군대 가기 전에 2학년 1학기까지 하고 들어갔는데 공부를 안 해서 올 F학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군에 가서 자기도 생각을 많이 했다 하는데 지금 나온 지 2달 됐는데도
저 생각은 밖으로 나가서 빨리 나가서 세상하고 부딪혀서 이렇게 남자다움을 키우고 책임감을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꾸 답답해서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네. 근데 어떤 집 아이는요, 군대 가도 받고 당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안 좋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래도 자기 집 아이는 대한의 남아로서 군대까지 가서 마치고 왔다는 거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줬어요, 안 줬어요? 했습니다. 증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를 할 때 기독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예요? 종교 불교입니다. 없어요? 불교요. 그러면 부처님 우리 아들 대한의 남아라서 건강하게 국방의 임무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들 잘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딱 믿고 더 이상 간섭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직장을 구해도 좋고 집에 있어도 좋고 당분간 한번 지 알아서 하도록 한번 나아나 보세요. 왜냐하면 이 사춘기 때 엄마가 간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질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어때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는데 왜 네가 네 인생 못 찾냐고 또 간섭을 해요. 그러니 지금은 옛날 후유증이 좀 치유가 되려면 좀 가만히 좀 놔둬야 되겠는데. 근데 저는 간섭을 안 했습니다.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말소리만 딱 들어봐도 간섭하려고.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스님은 왜 그래 법문을 웃기게 하나는데 오늘 또 이거 내가 웃기는 거예요, 질문자가 웃기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얘기하는데 질문자가 항상 보면 웃겨요. 그래서 그냥 계속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딱 믿고 놔둬야 돼요. 저렇게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지금 방에 가만히 있는 게 좀 필요한 시기구나 이렇게 믿고 놔두고, 또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게 필요하구나 놔두고, 이래야지 공부하면 일하라 그러고 일하면 공부하라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공부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좀 놔놔 보고요. 지금 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아들을 가만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내가 되는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아들의 모습에 끄달려 가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네 문제야 이게 마음속에 10번도 더 일어나거든요, 하루에. 그런데 그걸 자기는 하루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한 10번쯤 일어나는데 실제로 말로 표현한 한 2번쯤 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간섭했다고 생각할까, 안 했다고 생각할까? 안 했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다 표현을 안 했다, 지금 이 말은 이해는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성격으로 봐서 안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더라도 조용조용 안 하고 세게 하게 되고, 다만 자기 생각한 것보다는 적게 했다. 그거는 충분히 인정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2006, 7년 전에 아들이 26살일 때 빛이 지고 몸이 아파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아들이 올해 지난주 결혼을 했는데 네. 그거를 카톡을 사진을 보고 확인을 했어요. 아들하고 따로 살았어요? 네, 6, 7년 동안. 6년, 7년 전에 헤어졌어요? 네. 근데 저는 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빚이 지고 몸이 아프니까, 근데 남편은 집 하나 있는 거 날아갈까봐 걱정을 한 것 같아요. 제 빚 때문에 집이 날아갈까봐 걱정을 해서. 그러고 제가 명예퇴직 했는데 그 며칠 만에 또 남편이 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그래, 저는 이제
근데 얼마 전에 아들하고 우연히 카톡을 했는데 얘기하던 중에 내가 이제 카톡을 보면 애인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 여자 측에서 엄마 보자고 안 하더냐 이러니까 그러면 결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래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아들이 카톡을 딱 보니까 결혼식 성대하게 올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로서는 당장 축하 말을 보냈죠. 이제 힘찬 출발을 축원한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문제가 있으면 다 찾아와도 좋지만 스스로 해결하면 더 좋지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동생들도 축하해 주라고 그랬고, 그 사실 아들이 또 올해 32살인데 억수로 유머러스하고 애가 잘해요. 그래 지금 고모부 회사에 큰 크레인을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제로서는 잘한 일인데 제 주변에서는 이것도 질문할 사항이라고 또 해서 저도 뭐 질문하라 그래 선생님한테 예, 예. 물어보라고. 그럼 물어볼 게 없구만은. 네. 네. 뭐 친구 사귀고 잘 사는데 뭘 물어봐요? 뭐가 지금 조금 마음에 걸려요?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결혼 대소시에는 엄마나 혼자 계신 엄마라도 모시지 않느냐. 그런데 엄마가 사진에 없다, 가지 않았다. 이거는 조금 너무 볼 때 그런 일도 있느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가셨어요, 남편은? 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그러면 안 갔네. 그래서 결혼식.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못 돌아가셨으니까. 가고 저는 이제 근데 소식도 못 문제는 들었고. 결혼식에 네. 결혼식이 나를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오라 그러면 아들을 위해서 가주고 네. 안 가는 게 아들을 위해서 좋다 하면 아들을 위해서 안 가면 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은 보면 결혼식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얘기를 전부 들어보면 결혼식은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는 게 좋다 그러면 바쁘더라도 가줘야 되고, 아들이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가고 싶어도 안 가야 되지. 왜냐하면 결혼식이라는 거는 아들의 행복을 축하하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엄마만 모시기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집안 이런 거를 상대 알면 처녀 쪽 집안에서 반대할 수도 있고, 뭐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 지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한테 얘기하면 하고 못 오게 하시면 섭섭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결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나한테 뭐 도와달라는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잘된 일이잖아. 네 사실 그럼 또 뭐 남편도 없는데 지 혼자 뚝 나가면 또 그렇잖아. 한 옆에 한 자리 빈자리 있는데 그렇다고 누굴 꼬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잘 됐다,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딴 사람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아마 엄마가 집을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건 핵심은 이거예요. 결혼은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는 게 아들한테 좋으면 가고 안 가는 게 아들한테 좋으면 안 간다. 우리 아들을 믿어야지. 우리 아들은 내가 안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엄마를 뭐 배척했다가 아니라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아들이 결정한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지. 네.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면 좀 섭섭할 수는 있지. 자기는 자기 남자나 구애가 결혼하면 되지. 뭐고 남의 결혼식에 뭐 때문에 가는데? 내가 뭣도 모르고 하도 내가 이게 어릴 때 대학 때 키운 이렇게 공부 가르치긴 키웠다면 이상하고 공부 가르치는 학생이 커서 결혼을 해서 그 부모가 얘기가 스님이 주례사 써주기를 주례를 해주기를 목이 맨다. 그래서 내가 뭣도 모르고 결혼식장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주빈이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것도 가가지고 주례사를 3분인가 5분 만에 하라 그래요.
그러고 그것도 서 사진만 한번 찍고 오고. 그 내가 그냥 어디 가서 그 핫바지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결혼식장에는 안 간다. 이 중이 갈 때가 아니더라. 이래 내가 이제 거부를 했어요. 그 뒤에는 몇 년을 안 갔어. 그랬더니 우리 절에 청년회 회장이 결혼식을 하는데 스님이 꼭 줄에 서달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난 줄에는 안 선다. 그래도 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건을 붙여. 내가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내가 주빈이 아니고 신랑 신부가 주빈이더라. 난 남 들러리 서기 싫다. 그러니까 너가 꼭 나를 주례를 해서 결혼을 하고 싶으면 그럼 결혼식은 나는 싫고 결혼 법회는 해주겠다. 아시겠어요? 그럼 어디서 해야 된다? 절에서 해라. 절에서. 그래서 결혼식장에는 20분 내지 30분 만에 하나 찍어내고 또 찍어내고 또 찍어내고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2시간 잡았어요. 2시간 잡아가 의자에 앉혀놓고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 얘기 오래 못하니까 의자에 앉혀놓고 내가 법문을 1시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례 법문을 딱 해서 근데 그 주례 법문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게 수백만 회가 돌아다녔어요. 하도 유명한 어떤 사람은 막 그 성철 스님 한 번밖에 없는 법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가지고 돌아다니. 저도 그거 뭐 100만 회 넘은 뒤에 알았어요. 그 내 건 줄. 나는 그게 성철 스님 주례사라고 돌아다녀서 그래서 오늘 내가 보니까 내가 한 법문인데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출판사에서 자꾸 얘기해가지고 스님의 주례사 이런 출판책이 나와가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근데 원래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준 책 제목 사랑 좋아하시네였어요. 원래 책 제목이 너가 결혼하면서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고 너가 장사지. 순전히 이게 딱 하나 잡아가 평생 뜯어먹으려고 온갖 거 계산하는 순전히 장사지. 그게 어떻게 결혼이냐? 그걸 내가 조목조목 내가 써놨어요. 거기다가 조목조목 내가 법문을 했어.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래도 그렇게 어떻게 제목을 붙입니까? 그래서 그게 스님의 주례사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또 내가 나이 든 사람을 위해서 책을 하나 써달라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을 위해서 스님이 방황해도 괜찮아 스님의 주례사 뭐 엄마 수업 있는데 늙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 그래서 내가 제목을 준 게 뭔지 알아요?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잘 물든 단풍은 잘 늙으면 이 말이죠. 봄꽃보다 아름답다. 청춘 부럽지 않다. 이렇게 책 제목을 줬는데 또 그건 안 쓰고 인생 수업이다. 이렇게 또 제목을 붙였어. 근데 내가 제일 잘 붙인 거는 사랑 좋아하시네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님이 주례를 계속 써주는 줄 알아요. 내가 왜 남 주례를 써주겠어요? 결혼이 그렇게 좋으면 나부터 해야 안 되나?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나는 결혼을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 나부터 하지. 왜 남 결혼한 데 가가 이래라 저래라고 얘기할 게 뭐가 있나? 네. 장가를 가든지 말든지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부러우면 자기도 남편도 돌아가셨겠다. 남자친구 하나 사귀면 되지. 그거 섭섭해할 필요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26살 아들하고 22살 며느리 재물을 갚아주고 싶은데 깨진 독에 물 붓는 마음이어서 더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자립심을 키우지 못하게 독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되고요. 애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너무나 제가 살아온 생활과는 다른 생각을 하며 사는 게 저는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 답변 중에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고를 쳐서 사실
18살짜리 17살 때 이제 얘 며느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아기가 생겨갖고 지금까지 사는데 저는 그 아들 하나거든요. 하나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지금 빚이 뭐 이것저것 많아요. 근데 갚아주면 또 그 사채를 또 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갚아준다고는 했는데 걱정이 너무 돼요. 아기도 있는데 지금 아기를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지 못하고 항상 아기를 키우는 며느라이는 먹어, 씹어, 삼켜 그 말밖에 제가 들은 기억이 없어요. 아기하고 놀아주지 않고 아기는 동영상만 보고 저는 저대로 동영상만 보고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조금 전에는 아들이 40인데 결혼을 못 해가지고 할머니가 찔찔 짜고 울고 그랬어요. 그러고 저 아들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죽느냐고.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문을 준지 알아요? 우리 스님은 우리 아들보다 나이 많으니까 그래도 스님 먼저 장가가고 다음에 우리 아들 장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그렇게 줬어요. 왜 웃어? 이치가 그렇잖아.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먼저 가야 안 되나?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 보고 물을 거 아니에요. 야단칠 거 아니에요. 너희 아들은 40세밖에 안 돼. 그게 그래 걱정이가. 우리 아들부터 먼저 가야지. 그래서 스님 먼저 가시고 스님 가시면 다음에 우리 아들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스님 먼저 가고 우리 아들 가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 뜻이 뭘까? 스님 장가 보내겠다는 뜻일까? 아들 장가 보내는 거는 신경 끄라는 얘기일까? 스님이 장가 갈 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신경 꺼라 얘기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 할머니가 들으면 아들이 장가가게 애 낳는데 그게 뭐가 걱정이고 그 할머니 데려올 걸 그랬어. 그게 울 일이가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아들이 뭐 18살 때 뭐 17살 어쩌고 옛날에 저기 조선시대면 남자 15, 16이면 장가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는데 18살이면 3살이나 더 많아가 간 건데 아무 얘기 그 사고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효자라 가지고 일찍 뭐 갔다 장가를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일찍 장가를 가는 애들 장가 보내는 건 잊어버렸잖아. 근데 나이가 만 18, 우리 나이로 20살이 넘으면 부모의 역할은 다 했습니다. 내가 형편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군 자유에 길 가는 사람도 도와주니까. 그러나 나의 역할은 끝났다. 의무적 역할은 끝났다. 어떻게 살든 죽든지 살든지 내 역할은 끝났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독립을 하면 되는데 자기가 거기 신경을 쓰는 거 그거야 뭐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무슨 통을 듣기니까 밑에 지렁이가 그 도란 밑에서 꾸물꾸물 기어가는 거 보고 아이고 스님 지렁이가 너무 불쌍해요. 뭐 다람쥐 기어가는 거 보고 아이고 저 조그만한 게 저게 어떻게 사는가 겨울에 도토리나 먹나 불쌍해요. 이렇게 걱정할 때 되죠. 근데 그건 자유 아니에요.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 그거야.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걱정이에요. 뭐 비틀 쥐든지 지야 뭐 게임을 하든지 애 밥을 주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남의 가정에 이웃집 할머니가 간섭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그건 나한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를 자기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법률적으로도 안 해도 되고 도덕적으로도 안 해도 되고 윤리적으로도 안 해도 되고 부처님의 법안에서도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를 자기가 지금 지렁이 걱정하듯이 다람쥐 걱정하듯이 쥐 걱정하듯이 지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당신 자유요. 하려면 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울고 살아라 이 말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울고 살 필요가 없다.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 안 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한 집에 살아요? 따로 살아요? 따로 살아요. 그래. 근데 뭐 남 집에 왜 걱정하는 거야? 담 넘으면 남의 집을 쳐다보면 뭐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니까 그 신경 쓸 필요 없어. 죽든지 살든지 자기가 뭐 어떻게 살든지 헤어지든지 헤어져도 애들 데려오면 안 돼. 그러면 자기는 이제 인생에 또 큰 내 다 키워놓고 또 남의 키운다고 또 난리야. 그러니까 그 입양하는 마음으로 키우는 보다 모르지만은. 근데 아이는 제 엄마 손에 크고 싶을까 할머니 손에 크고 싶을까? 예. 그러니까 거기 신경을 꺼라 이 말이야. 한마디로 남의 집이다, 아들 집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아들이긴 하지만 20살 넘었기 때문에 내 역할은 끝났고 저거 결혼해가 하나의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 남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남의 집에 신경 좀 꺼라. 남편 살았어요? 혼자 살아요? 이제 3개월 됐어. 사별한 지. 사별한 지? 네. 그럼 딴 남자를 구해. 내 남자 없다고 그 젊은 남자 자꾸 내 남자처럼 간섭하지 말고 거기에는 여자가 있다니까. 왜 한 남자한테 두 여자가 붙어 살라 그래? 외로우면 내가 남자친구를 구해야지 그 남자한테 자꾸 신경을 꺼라니까. 지금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딱 끊어야 돼. 그러면 갚아주고 안 갚아주고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니까. 와서 막 울고 해도 그냥 실컷 듣고 엄마는 내 할 일 끝났다. 누가 알아서 살아라. 죽는다 그래도 그래 살아라. 이래야 돼. 선생님도 이게 출가해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와서 막 약 먹고 죽는다 그랬어. 그럼 뭐라 그랬어요? 장례는 치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안 그러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겠어? 그러니까 딱 이렇게 끊어야 인생이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불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얘기에 끌려다니면 평생 부모 종로로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끊어. 아무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때 교실에서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이 저희 어머니에 닮은 것 같아서 닮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갑자기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제 안의 상처, 화, 분노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사람들을 만날 때 화가 나거나 상처를 받으면 표현을 하지 못하고 연락을 끊거나 인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때 대학교 때부터 그런 저의 그 성격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고치지 못하고 결국은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좀 삶이 행복하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그 성격이 고쳐졌다고 생각을 했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신랑을 만나게 됐고 결혼 후에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시집살이였는데요. 제가 그때 제 성격을 너무 다 고쳐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집살이를 선택을 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산후풍이라는 게 걸려서 정말 한 6개월 동안은 집안에만 있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법률스님을 조금 직설주문을 보면서 명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때 내가 내 그 까르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제가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좀 그런 게 있을 때 이거는 아무 실체도 없는 거다. 이거는 그냥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다. 근데 엄마도 나를 최선을 위해
최선하면서 나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냥 지나갈 거다. 이렇게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지금은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상을 하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지금은 또 몸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더 많이 수행을 하고 마음을 먹고 살면 될지 지금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래 얘기는 알았는데 과거에 네. 이랬다. 네. 과거에 이랬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뭐 기도를 하고 살면 되는지가 궁금하고 지금 그래 그 과거에 이래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법문 듣고 기도하고 괜찮다며. 그리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리고 이제 제가 5살 아기가 있고 지금 임신도 중인데 그 제 까르마가 제 5살 아들에게 전해졌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자식이 부모 닮는 게 왜 걱정이야? 아, 자식이 부모를 닮아야 돼? 안 닮아야 돼? 나를 닮아야 내 자식이지. 근데 제가 그 까르마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럼 자기 힘들어도 자기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애도 힘들어도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자기만 잘 살면 애도 잘 살아. 조금 그래도 조금 더 아들에게 좀 뭔가 더 좀 이렇게 제가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거를 좀 더 해줄 방법이 없을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어려운 부모로부터 이런 걸 받았고 네. 시집살이하면서 이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부터 행복하게 살면 아이는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내가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면 네. 아이는 그 힘든 속에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이는 나중에 자기가 아무리 잘 때라고 해도 아이는 힘들게 살 거고 아무리 자기가 힘들게 이렇게 와도 이 좋은 법을 만나서 지금부터라도 웃으면서 살면 아이는 설령 그런 걸 좀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그보다 더 많이 받아도 웃으면서 사니까 내 아이는 당연히 웃으면서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자꾸 들먹거리지 말고 네. 지금부터라도 내가 행복하게 살면 내 아이는 뭐진다? 행복해진다. 까르마를 좀 받았다 하더라도 나보다는 좀 덜 받았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받은 나도 행복한데 그 조금 받은 애가 뭐 행복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이미 물려준 거를 지금 어떡해? 도로 받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만약에 어떤 이 병에 네. 잉크가 떨어져서 약간 물이 흐리다. 그러면 거기 있는 잉크를 뽑아내야 되나 맑은 물을 자꾸 부어야 되나? 맑은 물을 자꾸 부으면 결국은 그것이 더 희석이 되고 희석이 돼서 나중에는 맑은 물처럼 보이듯이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런 걸 물려줬기 때문에 어떡하겠냐? 그거는 아무리 해봐도 해결책이 없어. 이미 섞여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지금부터라도 내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아이에게 계속 좋은 기운만 어때요? 계속 주게 되면 이게 희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이 걱정을 여러분들 할 필요가 없어요. 누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면 가난해도 가난에 열등의식을 안 가지고 행복해서 하면 아이는 가난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애를 안고 남편 욕을 하니까 아이는 부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남편 없이 살아도 이 유아부인은 고주머니 데리고 살아도 아빠 없다고 아빠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희 아빠는 하느님이야. 너희 아빠는 훌륭한 분이야. 그런데 우리 같으면 배신당했다 사기당했다 이럴 텐데 그 부인이 그렇게 자기가 생각 안 하고 내가 그분은 훌륭한 분이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겠지. 이러면 그분 훌륭한 사람이에요. 일단 마음이 정하는 바 아니에요. 여러분도 남편은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면 나한테는 무슨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고 법문스님이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 중에 법문스님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나 없나?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법문스님 나쁜 사람이에요. 어느 게 진짜냐 이런 건 없어. 여러분들이 부처님은 훌륭하시다 생각이 부처님은 훌륭하신 거예요. 부처님 훌륭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절에 들어온 지가 지금 50년이 됐는데 나는 아직 부처님 보고 법당에서 아무리 쳐다보고 절에도 한 번도 나한테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절에 1년 다니면서 조금만 모여놓고 부처님 뭐 주세요. 안 준다 이러잖아. 나는 50년간 반응을 안 해도 내 마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나는 왜냐? 그분께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서 앉아있는 그 돌로 만들었던 금으로 만들었던 흙으로 만들었던 건 나한테 중요한 거 아니야. 이 좋은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등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돈은 필요하면 내가 벌면 되지. 돈 버는 걸 왜 부처님 보고 벌어달라고 해. 결혼할 상대는 내가 구하면 되지. 그걸 왜 부처님 보고 구해달라고 그래. 나는 적어도 빌라면 한반도에 전쟁 나는 게 내 혼자 안 막아지니까 이럴 때는 가끔 빌어 나도. 전쟁은 안 되겠습니다. 이거 전쟁 나면 사람 너무 많이 죽는데 이건 좀 곤란한데 그때는 부처님만 비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나님도 빌고 아시겠어요? 다만 떼기신 다 모아가지고 다 빌어. 근데 내가 인생을 사는데 뭘 자기 인생 사는데 빌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건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걸 뭘 빌어? 자기 인생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행복하게 살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었다. 그래 충분히 알아. 그래도 안 죽고 사는 건 다행이야, 안 다행이야? 다행입니다. 다행이요. 다행이다가 중요하지. 그럼 나도 한번 얘기해 볼까?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4년 동안에 죽을 위기를 몇 번 넘겼는지.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호미 갖고 밥 메고 뭐 하고 낫질하다가 어디를 베어가 다치고 작두에 손가락을 넣어가 지금도 흉터가 있잖아. 이렇게 반을 자르고 이렇게 얘기해 볼까? 나는 뭐 얘기거리가 없는 줄 아나. 내가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온갖 경험을 해서 지나놓고 보면 이거 다 나한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돼. 자기가 그런 과정을 겪고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같은 그런 경험을 산 사람들을 만나면 이해할 수 쉽까 어려울까? 쉽겠지. 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문제는 이거야. 학교 선생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담배를 피우고 고등학교 때 연애를 하다 걸리고 사고를 치고 정학을 당하고 문제아가 되고 이러다가 반성을 해가 선생이 됐다. 대학을 공부해가 됐다. 이러면 이런 사람이 선생님 되면 이 애들 문제아 같은 거 잘 할까 안 할까? 첫째 이해할 수 있겠지. 두 번째 이해를 넘어서서 난 또 그 극복했나 안 했나? 극복을 했으니까 얘들도 앞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걸 인도해 줄 때 딱 말에 힘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선생은 대부분 내 다닐 때 보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착한 애들이 선생을 해요. 이 착한 아이들 공부 잘하고 하니까 애가 공부 안 하고 나쁜 짓 하는 거 선생이 이해할 수가 있나 없나? 없으니까 야단치고 자르고 이거 빼놓고 딴 거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왜? 자기로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학교 다닐 때 애가 왜 저랬냐 이거야. 그러니 이런저런 우환을 겪는 게 꼭 나쁜 거? 아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나쁜 짓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 그건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앞으로 문제가 생기다. 야, 엄마 너보다 더한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잘 살지 않니? 너 잘 살 거야. 이렇게 격려할 수가 있지. 알았죠?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착한 우리 아들 대학 4학년입니다. 착한지 안 착한지 어떻게? 착한 우리 아들 하니까 이 아들이 벌써 내가 볼 때는 자립심이 부족합니다. 엄마한테 착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엄마 말 잘 듣는다. 좋은 거 아니에요. 말 잘 듣고 착한데 공부가 조금 떨어지고 살이 많이 찝니다. 제가 화가 날 때는 아들이 늦게 일어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어제도 제가 출발할 때 일어나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살이 많이 찐데 늦잠을 잘 때는 화가 납니다. 스님 이때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일체 아들의 행위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셔야 돼요. 학교를 가든지 늦게 일어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딱 놔둬야 됩니다. 방을 어지든지 이거를 봐내는 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못 봐내면 이 내 공부가 안 되고 애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도록 자립심을 키워줘야 됩니다. 어릴 때는 보살펴주는 게 부모의 도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이가 자립하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도리예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에 대한 집착만 하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가 한 인간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위가 높고 월급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또는 중학교밖에 안 나와도 일반 직장에 가서 노동을 해도 자기가 뭘 할 줄 알고 자기가 아내나 남편을 구하고 자기가 집을 장만하고 자기가 어디 가서든지 뭐든지 자기 옷도 살 줄 알고 뭘 할 줄 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연애한다고 너무 야단치면 안 돼요. 알아요? 연애를 할 줄 알아야 장가가고 보내고 시집 보내는 걸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 할 줄 모르면 나이가 40이 다 돼가도 장가 갈 생각 안 하고 시집 갈 생각 안 하면 이거 엄마한테 얼마나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넘어가면 아이들이 하는 것이 크게 나쁜 일 아니면 어지간하면 놔두는 게 좋아요. 크게 나쁜 일 첫째 뭐예요? 누굴 죽이거나 때리는 거.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뺏는 거, 이거 절대로 안 돼요. 세 번째, 이 성희롱하거나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고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건 아주 엄격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욕설하는 거, 그리고 술 먹고 너무 취해가지고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몸을 못 가누거나 정신이 오락가거나 하기 절대로 안 돼요. 이런 게 아닌 거는 어지간하면 그냥 놔두셔야 돼요.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데리고 여행을 갔어요. 아주 오지로 여행을 가서 고생을 하도록. 그거 가서 절대로 도와주지 말고. 이런 사람 제일 교육 잘 시키는 방법 어떤지 알아요? 저 깊은 산속에 가서 길을 진짜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다리를 내가 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나를 3일 주야로 얻고 와가지고 병원에 데려가도록. 이렇게 하면 금방 자립심이 생겨요. 훈련 방법이 전혀 달라요. 자기가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보살펴 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제발 좀 정신 차리라니까. 어릴 때만 보살펴야지 사춘기가 넘으면 보살피면 안 돼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그 다음에 18살 넘으면 무조건 딱 끊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된다니까. 안 그러면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버리고 여러분들도 자식 때문에 죽을 때까지 평생 짐을 져야 돼요. 딸이나 아들이 결혼하면 손자 보라 그래서 보지 마라 그랬어? 보지 마라. 절대로 보면 안 된다. 모든 아기는 엄마로부터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걸 뺏어서 안 된다 이거예요. 모든 엄마는 자기 아이를 자기가 키울 권리가 있어. 그걸 뺏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돈에 뺏긴단 말이에요. 돈에 엄마를 뺏기고 돈에 자식을 뺏긴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잘하는 짓이에요? 그 냉정해야 사랑이라니까. 사랑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위해서는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아이를 위해서는 집을 팔고 작은 집에 가고 그 생활비를 들더라도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뭔가 희생을 해야 된다니까. 지 할 짓 다 하고 무슨 애를 키워요. 그 애가 어떻게 엄마 사랑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자연분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애를 낳는 아픔을 겪어야 아이가 소중한 줄 안다잖아. 뭐 산모 고생시키려고 자연분만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모유를 먹여라. 그 자기 그 피로 애를 키워야 애가 귀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릴 때는 나를 희생해서 애를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춘기가 넘어가면 끊어줘야 돼요. 끊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 못 끊으면 자식 병신 만드는 거예요. 이 살이 쪄가 이래 누워있고 늦게 일어나고 이게 다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두 번째 딱 보면 무기력합니다. 책임의식이 없어. 귀찮아. 엄마가 너무 잔소리를 하니까 만사 귀찮은 거, 엄마한테 저항할 수도 없고. 숫제 저항하는 게 나아요. 이미 저항력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늦잠 자고 살이 찐다는 거는 사람이 무기력해졌다. 만사 귀찮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한 저항의 표시입니다. 이 반항보다도 더한 저항이에요. 괜히 내가 절레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속으로 그렇게 했죠. 그래 잘하거든. 니도 한번 키워봐라. 그래 되는가?